61년 5월 16일 날 뭐가 나? 혁명이 5.16 혁명이 나게끔 됩니다. 이때 5.16 혁명이 나와서 여기 보면은 이 제가 뭐 사전에서 뜬 걸 옮긴 건데 관련 인물 해갖고 박정희, 김종필, 장면, 윤보선, 장도영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박정희하고 김종필이가 일으킨 거죠. 나머지 장면, 윤보선, 장도영은 제가 왜 났나 봤더니 이 당시에 박정희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마담으로 장면, 윤보선, 장도영들을 어떻게 내세운 것 같아요. 내세워서 이 군사혁명이 어떻게 정권을 자기가 잡으니까 들고 친 거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잘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혁명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61년도부터 63년도까지 다스리게끔 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곳에서 3권을 다 줍니다. 시행령도 만들었죠. 뭐야? 국회 입법, 사법, 행정 3개를 어떤다? 국가재건 최고에서 모든 권력을 어떤다? 다 쥔 때가 그게 어떤다? 61년도 5월 16일서부터 63년도 어떤다? 12월 16일까지입니다. 3권을 다 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드는 것이 토지수용법부터 주택공사 설립까지 8가지를 만들게끔 됩니다.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가 진짜로 대한민국의 어떤다? 필요한 법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보게 보면 제일 먼저 뭘 만들었지? 토지수용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땅을 택지를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수용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보면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토지수용령이라고 있었던 것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재건 최고에서 저 법을 만들기 전까지 저때까지는 무슨 법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렸다? 천황령으로.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 전까지는 62년도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전부 다 일제시대에 만든 천황령으로. 도로법도 조선 도로령으로. 그 다음에 건축법도 조선 시가지 경령. 이 3개는 이 당시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어떤다? 고친 겁니다. 고치고 4, 5, 6, 7, 8은 이걸 어떤다? 없는 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 그런데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을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보면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1번, 2번은 모르는데 건축법은 제가 건축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건축법을 이 당시 62년대에 만드는 건축법을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은 저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내용이 건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도저히 혁명에 있던 군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포병이었었죠. 포병 아니에요? 포병이 저런 건축법을 만들어낸다는 건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신기했어.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저걸 공부하면서 야, 이때 만든 이 군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했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만들어진 것은 저거는 혁명정부에서 만들었지만은 국가재건처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 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건축에서 일을 하던 유명한 학자들을 모셔다가 대한민국의 건축법을 일본 통치령에서 고쳐야 되겠으니까 당신네들이 이걸 보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한다? 한번 좀 해봐 주십시오 해갖고 그 전문가들이 고친 것이지 절대 군인 머리에서 나와서 저런 걸 고쳤다고 든다? 아,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고 법을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어떤다? 적게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어떤다? 초빙해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간촉진법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죠. 양곡수매법에 의해서 보면 농산물이 철저하게 없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개간촉진법 보면 농지를 어떻게 한다? 넓히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를 넓히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만들어서 이때 대한민국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주거지로 쓸 곳을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공유수면 매립법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공유수면 매립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땅으로 던다? 넓히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산림법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 산림법. 자, 여기서 여기 아실 분이 있습니다. 아까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대한민국 최초로 지목에 의한 규제가 생긴 것이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가질 수 없다. 이게 다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뭐예요? 도로법 만들었다 그랬죠. 이 도로법을 보면은 도로법 62년도에 만데 보면 도로장,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도로에 관련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해 다음에 계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가 도로법을 만들어서 지목에 의해서 도로로 쓰는 것은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그 땅은 지목에 의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어떤다? 손괴나 훼손할 수 없다는 지목에 의한 것이 어떤 특별법이 두 번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산림법이 나오죠. 산림법이 나오는데 산림법을 보면은 산림 소유자와 임목축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임야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임야에다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자는 임목축에 벌채, 조림, 기타 영유계획을 정한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농림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도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벌채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세 번째로 임야는 대한민국에 한다?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은 세 개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죠? 농지. 두 번째는 뭐죠? 도로. 세 번째 뭐죠? 임야. 이 세 개는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이 정해지는데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보시면 아까 보면은 건축법을 보자고요. 건축법을 보면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폭 4m 미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부터 2m 후퇴한 선을 건축선 안에 당해 도로의 중심부터 수평거리 2m 미만의 경사하전 선보로 붙이 유연성 것에 있는 데는 4m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된다? 1972년도에 이 건축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건축선도 지금도 그대로 되고 저 건축선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가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만들어졌어? 그 후에 만들어졌어? 그 이전서부터 만들어졌죠. 그럼 그 이전에는 도로를 4m 이상 도로라고 만든다는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2m짜리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토지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4m가 도로해야 된다고 건축법이 넣었거든요.
그럼 4m라는 얘기는 왜냐면 불이 났을 때 불자동차가 된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4m가 안 되니까 이때 요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편에도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원래는 2m가 안 되면은 2m가 되는 것을 땅을 정부에서 다 어떤다? 수용해서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언제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 어떤다? 이 도로를 잘라서 어떤다? 내놓게끔 만드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건축선에 의한 겁니다. 근데 여기를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띄었으면 여기를 뭐해? 도로로 지목을 바꿔야 된다. 주인은 뭐 누구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그 후에 이렇게 띄어서 만들어놨는데 그 후에 이 땅을 사서 새로 집 지려고 그러면 어떤데? 이 앞에 뭐야? 개인 도로가 있으니까 사용수는 파도라고. 저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언제 만들었냐면 어떻나? 72년대 건축선이라는 걸 만들어졌는데 이 건축법을 만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62년대에 만든 건데 건축면 이게 보면 건축 면적, 대지 면적.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이 시초입니다. 건폐율이 시초가 어떻게 만드냐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주거적, 공업적 또는 지역이 지장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 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안한 면적의 10분의 6을 총평수에서 30평장을 빼갖고 60%, 상업지역 내에 있는 대지 면적은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한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건폐율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어떻게 한다? 72년도에 건폐율이 나오고 용적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2년도에 건축법이라는 걸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또 한 번 고친 것은 72년도에 고쳐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1972년대 처음으로 든다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개간촉진법, 다시 말하면 농지를 어떻게 한다? 넓히자 이런 얘기죠. 공유수면 매립법, 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메꿔서 농지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법, 드디어 대한민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만들어서 도시지역을 만들어서 비도시지역은 개발하지 못하고 도시지역에만 개발하자고 해갖고 도시계획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1962년대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네 개가 1962년도에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3건을 어떤다? 지었기 때문에 저건 뭐 국회의원에서 통과되고 만들고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의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고 박정희 정부 때는 도시계획법에다가 71년도에 한 줄 넣은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갖고 된다. 개발지구에 대해 재규정을 정하면서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서 대응 해갖고 어떤다? 요거를 개발을 못하게끔 묶은 것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보면 71년도죠. 저 71년도가 언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하고 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독일과 일본이죠. 근데 197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뜬 것이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 두 나라가 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쓰던 그 중공업의 기술을 경제로 든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많아져 갖고 대한민국에서 일본한테다가 돈을 달랬더니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그럼 대일 청구권 해갖고 니들 막 우리 이렇게 수탈해서 가져갔으니까 내놔 해갖고 그걸 한일 협약으로 어떻게 맺으면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도 돈이 모자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이 그 당시에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져 있었고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어떻게 한다? 동서진영으로 나눠져 있던 나라가 두 나라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도에 독일에 어떤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단 국가로서 독일에서 돈 빌려주마. 근데 돈을 빌려주려면 뭐 내놔라? 담보 내놔라. 담보를 뭘로 줬죠? 그렇죠. 간호사하고 광보를 보내서 거기서 월급 받는 걸 어떻게 한다? 담보로 하고 어떻게 한다? 돈을 빌려온 겁니다. 저가 1978년도에 한양주택에 들어가서 독일에를 20일간을 출장을 갔었습니다. 20일간. 제가 독일에서 78년도에 독일에 출장 가서 20일 동안 있으면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78년도에 독일 부자들은 독일제 물건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제 씁니다. 그 당시에 78년도에 내 생각에는 일제는 최고입니다. 독일에 가봤더니 독일의 부자들은 벤츠 타요. 서민들은 일제 도요타 탑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떤다? 이해가 안 가요. 독일의 부자들은 라이카 카메라 있고 독일의 서민들은 캐논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것만 보고 놀라고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 말고 다른 걸 보고 왔더구만. 뭘 봤냐면은 다시 말하면 아우토반하고 개발지원구역을 본 거야. 그리고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야? 개발지원구역 만드는 겁니다. 아니 1971년도 그러면 우리가 100불에서 150불밖에 안 될 때인데 무슨 개발을 한다고 개발지원구역 그때 만들어요? 아니 지금처럼 돈이 만들면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개발지원구역 만들지. 아니 개발할 돈도 없는데 무슨 개발지원구역을 만드냐고. 난 도대체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생각을 했는지 난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드는 게 뭘 만들었죠? 아우토반이 있었죠. 저도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독일 애들이 벤츠 갖고 태워줄 때 가봤는데 거기 걔가 옆에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날 툭툭 치더라고. 계기판 보라고. 계기판 봤더니 195km인가 되더라고. 나 그러니까 아우토반에서 195km 어떻게 하다? 달려봤어요. 그래서 툭 치더라고. 150km. 근데 나보다도 나는 78년도고 박정희 대통령 70년도죠. 그럼 저보다 8년을 빨리 가셨죠. 갔다 오셔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를 부르냐면 공병감을 부르고 건설협회 회장을 부르고 정주영을 불러갖고 따로따로 불러갖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어떻게 한다? 뽑아봐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도대체 얼마를 만들어야지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어떤가?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 군데서 만들었던 그 견적이 세 군데서 만들었는데 맨 적은 가격하고 맨 많은 가격하고 어떻게 한다? 2배 차이가 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한다? 가격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돈을 만들고 고심하는 걸 보고 청와대 한 사람이 카카 자동차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그 돈을 고시하십니까?
지금 그 고속도로는 조금 접어두고 우선 자동차부터 먼저 만드는 것을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와대 보좌관이 어떤다? 그 돈을 그렇게 뽑으면서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고민하는 거 보고 부자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자동차보다는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떤다? 진행을 시키겠다. 추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시고 한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만국의 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다? 박정희 정부에서 고속도로 착공식 하는 날 자기도 못하게 거기 어떠나? 들어놓어 있었다고. 근데 결국은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하나 설계해서 만들 때까지 보통 30년이 걸리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10년 만에 따라잡은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먼저냐 자동차가 먼저냐인데 역시 고속도로가 먼저야. 독일의 자동차가 세계에 판을 치죠. 왜? 왜 판을 치죠? 히틀러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속력이 좋고 좋은 차가 있으면 있는 대로 150km, 200km, 250km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빨리 발전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100km밖에 못 다니는데 좋은 차 갖고 뭐해? 나쁜 차나 좋은 차는 똑같이 100km 다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어떤다?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 70년대 어떤다? 독일해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만들어졌는데 제일 한 것이 보면 이 당시에 한 것이 주택공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택공사를 언제 만들었냐면 61년도에 만드는 겁니다. 61년도에. 이 61년도면은 다시 말하면 국가재건체육회 때 만들었고 62년도에 주택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먼저 하고 설립은 나중에 한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진 집은 어디냐 하면은 마포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옆에 색강이었던 자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하던 죄수들이 농사를 짓던 땅인데 그게 국유지거든요. 강물이 범람했다 이제 안 들어오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건 메워갖고 밭을 만들어 놓은 땅인데 그게 국유지 때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어떤다? 그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게끔 됩니다. 광운대학교에서 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저한테다가 인사를 해서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주택공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30몇 년을 근무하다가 올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개발과 경매를 강의를 드리려고 왔으니까 앞으로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고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근무하는데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내가 바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 30년 해갖고 책을 하나 발간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좀 비매품인데 그 책을 제가 한번 구입해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가 주택공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택공사의 책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책 많이 썼는데 지금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구해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일주일 후에 갔더니 어떤다? 그 주택공사 책을 하나를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그 책을 받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주택공사 30년사의 책에 있던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주택공사 30년사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주택공사를 만들었고 그 주택공사에 의해서 보면 설립을 하게끔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마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앞으로 대한민국에 주택을 건설해야 되니까 몇 명한테다가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니까 이건 너희들이 어떤다? 해외에 나가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어떤다? 나가서 또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국유지인 그 땅에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10층짜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만드는 걸로 다시 말하면 유럽에 있는 아파트를 어떤다? 도면을 갖고 와서 그대로 해서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잘못된 정책을 하면은 제일 견제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무슨 국회야. 언론에서 하죠. 언론에서 하죠 지금. 지금도 언론에서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에서 이렇게 난리칩니다. 먹을 것도 없는 물에 무슨 수세식 화장실? 공장 돌릴 전기도 없는데 뭐 엘리베이터? 말이 되느냐? 언론에서 어떻게 한다? 들고 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꾸게끔 됩니다. 설계를.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런 아파트를 줬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인민들에게 집을 하나씩 나눠준다고 땅을 다 수용하고서는 아파트를 한 채씩 한 가씩 주는데 그게 6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아파트가 6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겁니다. 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보셨습니까? 네.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도 보면 6층짜리 아파트 그대로 있지.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가 있죠. 네. 제가 보면 그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산주의 있던 그거를 된다?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마포 아파트를 짓습니다. 짓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6층으로 짓는데 연탄으로 떼는 보일러로 된다? 짓습니다. 지어서 공급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자, 왜 분양이 안 됐는지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을 갈 때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면 30억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용인의 아파트를 45평짜리 갖고 있었는데 2억밖에 안 가는데 제 친구는 30평짜리 압구정동 아파트 있으면서 30억입니다. 나는 45평이 얼마라고? 2억 5천. 걔는 얼마라고? 30억.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거기 집에서 만나자 해서 제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갔습니다. 만나러 저녁 때. 갔더니 와이프가 문을 열어주면서 내 친구가 지금 나오길 기다리다가 나갈 준비한다고 같이 나갈 준비하느라고 샤워장에 들어갔으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차 한 잔을 주더라고요. 차 한 잔을 주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 아파트는 2억 5천인데 이놈의 새끼 아파트 30억이란 말이야? 이게 왜 30억이지? 생각해 봤습니다. 바닥은 누구하고 같이 쓰죠? 밑에 집하고 같이 쓰죠? 천정은 누구하고 같이 쓰죠? 윗집하고 같이 쓰죠? 벽은 누구하고 같이 쓰죠? 옆집하고 같이 쓰죠? 마당은 온 1층서부터 12층짜리 주민들이 같이 쓰죠? 나 혼자 쓰는 거 한 개도 없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요즘은 그것이 인정이 되지만은 62년도에 벽은 옆집하고 같이 쓰고 천장은 윗집하고 같이 쓰고 마당은 밑에 집하고 같이 쓰고 아니 마당은 온
아파트 건주들이 같이 쓰는 것을 내가 돈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사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당시에. 안 사는 거야. 제가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다? 아파트에 대한 진가를 몰랐으니까 안 산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어갖고 겨우겨우 한 3분의 1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산 사람이 입주를 안 해. 왜 입주를 안 하나 봤더니 그 당시에 보면 연탄 가스 있었죠. 그러면 3층에 사는 사람이 1, 2층이 연탄을 떼고 있는데 3층에 살고 싶은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연탄 가스 때문에 죽는데.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연탄된 아파트 위층에 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 입주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건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 30년 사이 있던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택공사에서 몰몬트를 6마리 사갖고 각 층마다 한 마리씩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불을 뗐대요. 밤새도록. 몰몬트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죠.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어떡한다? 기자들을 불러갖고 발표한 거야. 봐라! 안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런다? 들어와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기자들이 그렇게 쓸 줄 알고 했더니 가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저 주택공사 애들은 사람하고 몰몬트를 비교해서 어떠다? 몰몬트가 안 죽었다고 사람도 안 죽는다고 한다. 기사를 그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건축 부장을 하던 사람이 내가 건물을 총진두지휘를 해서 지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가스가 새서 죽는다면은 나부터 먼저 죽어야 되죠. 내가 가서 자겠습니다. 잤대. 죽었대 안 죽었대? 안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겨우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은 주택공사의 첫 작품은 폭망이라는 거죠. 폭망. 뭐가 됐다? 폭망.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다? 또 아파트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지 않고 그때부터는 주한 외국인을 위한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었죠. 주방이 북두막으로 나와갖고 바깥에서 신발 신고 들어가는 주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현대식으로 입식 주방으로 바꾸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 바꾸는 것이 이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아파트만 짓는 것을 못한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야? 외인 아파트도 짓게 됩니다. 남산 꼭대기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택공사가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61년도면은 이게 언제라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설립을 정식으로 설립한 것은 어떤다? 62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이 주택공사는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당시에 이후에 이 국가재건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뭐를 하냐면은 국토건설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